지난 2018년 6월 3일 방송된 집사부일체에서 가수 이선희가 사부로 출연 중인 가운데 이선희의 20년 절친으로 아침마당 MC로 유명한 방송인이자 아나운서 이금희가 깜짝 등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우정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 놀라웠습니다. 집사부일체 멤버들은 이선희에게 에너지가 너무 쌓였다, 노래방이라도 가자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이선희는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리며 이선희의 절친 이금희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선희는 금희가 독서 토론을 많이 하고 있다, 금희에게 인문학, 교양 강의 같은 걸 배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금희는 프로 방송인답게 이선희에 대한 퀴즈를 직접 출제하며 정적 일렀던 집안 분위기를 후끈하게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금희도 일어나시죠, 노래방에 가죠 라며 멤버들과 함께 사부를 부추겼는데요. 결국 이선희는 멤버들과 친구의 계속되는 꼬드김에 웃음을 터뜨리며 못 이기는 척 함께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선희 씨와 노래방에 가는 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이금희 아나운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프로그램이 바로 아침마당인데요. 18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진행한 뒤 2016년 하차했습니다. 당시 이금희 하차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 이금희가 없으면 아침마당을 보지 않겠다는 시청자 보이콧도 있었죠. 그럼 이 이금희 아나운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인 이금희는 1966년 12월 12일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주 이씨로 경찰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와 미용업에 종사하셨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위로 언니가 셋, 밑으로 여동생 하나로 5 자매 중에 넷째였습니다. 이금희의 자전적 수필책 나는 튀고 싶지 않다에 따르면 말단 공무원 경찰 신분이었던 아버지 월급으로는 가정을 꾸리기 어려워 어머니가 항상 부업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릴 때 병약한 데다가 어려운 형편에 유치원까지 보내지 못해 1, 2월생이 아닌데도 만 5세에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4, 5학년 때 KBS 동요 경연 프로그램 누가 잘하나 녹화 현장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 진행자의 솜씨에 반해 아나운서가 되기로 결심했고 중고등학교 내내 방송반에 들어가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서 1987년 대학교 4학년 때 KBS MBC 아나운서 시험에 도전했지만 KBS는 최종에서 떨어졌고 MBC도 결과적으로는 떨어졌는데 그때 붙은 사람이 바로 백지연 아나운서입니다. 이후 라디오 리포터 생활을 하면서 정은하를 만났고 4개월 가까이 라디오 리포터 일에 매달린 나머지 너무 지쳐 그만둔 뒤 어느 회사에서 비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번 도전에 합격하여 1989년 2월 KBS 16기의 아나운서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후 첫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의 노래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았고 첫 TV 프로그램으로는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를 맡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금희가 아나운서라는 꿈을 처음 갖게 해준 누가 잘하나와 동일한 프로그램이어서 스스로도 묘한 인연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방송 이후 1991년 5월 20일 6시 내 고향의 첫 진행자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TV는 사랑을 싣고 아침마당, 사랑의 리퀘스트, 인간극장, TV동화 행복한 세상 등을 거치며 프로그램과 그녀에 대한 인지도 모두를 높였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현재는 1990년대 후반부터 10년 넘게 숙명여자대학교 겸임 교수를 맡아 강의와 멘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혼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도 결혼 소식은 딱히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서전에 따르면 방송만큼 매력적인 남자가 없어서 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998년 6월 15일부터 2016년 7월 1일까지 18년 보름 동안 아침마당을 진행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상벽이 11년간 아침마당 MC를 맡았고 이금희 아나운서는 프리 선언 이후 이상벽보다도 더 꿋꿋하게 아침마당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현재는 KBS EFM 사랑하기 좋은 날 진행과 EBS 1 한국기행 나레이션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아나운서 입사 당시의 이야기를 다룬 수필 촌스러운 아나운서는 7차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데뷔 초 당시 팀장은 이금희에게 네가 왜 이 프로그램의 MC가 된 줄 알아? 라며 가장 촌스러운 아나운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시골 사람이기는커녕 서울 토박이라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금희 아나운서가 아침마당 하차할 때에 시청자들의 비난이 KBS에 쏟아진 것은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금희 아나운서가 아침마당을 하차하게 된 이유는 제작비 절감이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KBS를 떠나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던 이금희 아나운서였지만 아침마당의 상징과도 같았기에 어쩔 수 없이 KBS는 이금희 아나운서를 계속 MC로 썼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인력이 아닌 내부 아나운서를 활용하고 후배 양성 등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로 이금희 아나운서를 하차시켰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제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였죠. 네티즌들은 이 발표에 송혜가 전국 노래자랑을 그만두는 일, 배철수가 음악 캠프를 그만두는 일, 유재석이 무한도전을 그만두는 일과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진짜 유재석이 무한도전을 그만두는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아침마당 마지막 방송 후반부에서 하차 소감을 말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금희는 18년하고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있던 자리를 떠나게 됐다며 그동안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저를 키워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KBS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침마당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는 하차 기사가 나온 29일부터 실제 하차한 30일까지 단 이틀 동안 140개가 넘는 항의 및 하차 철회 요청의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만큼 시청자들이 이금희 아나운서를 많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또한 KBS는 이미 이금희 아침마당 하차로 인한 문제를 겪었는데도 인간극장 또한 나레이션을 맡았던 이금희를 하차시키고 다른 아나운서로 교체하여 더욱 많은 항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금희 아나운서의 연봉이 어느 정도였기에 아침마당 18년 MC를 KBS가 내칠 정도로 제작비 부담이 컸을까요? 지난 2000년부터 프리랜서 MC로 전향했던 이금희 아나운서는 과거 TVN 명당 공개 2014에서 공개한 월 수입이 아침마당을 비롯한 아침 토크쇼와 라디오 프로그램 등의 수입만 월 2천만 원 이상이었고 그 외에도 모델료와 강연료를 합치면 연봉이 수억 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금희 아나운서가 아침마당을 하차하게 된 이유는 KBS가 이금희 아나운서에게 지급되는 약 월 1,500만 원 정도의 출연료를 내부 아나운서로 교체하면서 몇백만 원 정도 줄이려는 의도였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봐도 18년 동안 아침마당을 상징했던 대표 아나운서를 돈 1,000만 원 정도 때문에 갈아치운 것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편 이런 스타 아나운서였던 이금희 아나운서는 스캔들과 루머도 꽤 있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금희 아나운서는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은 골드미스 중에 최고 골드미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이금희 아나운서가 KBS 2 프로그램 1대 100에 출연하여 과거의 연애사에 대해서 언급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또한 그녀는 과거 방송된 MBN 아주 궁금한 이야기 골드 싱글스타의 비밀 편에서 짝사랑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됐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윤영미 아나운서는 이금희가 자서전을 통해 밝힌 연애사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들려줬다고 했는데요.
1999년 발간한 책 나는 튀고 싶지 않다에서는 과거 2년 동안 사귀었던 같은 방송국의 선배 아나운서에게 차여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금희 전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인터넷에 문의글이 쇄도했었습니다. 한동안 KBS 최고 간판 아나운서였던 김병창과 손범수가 애꿎게 지목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저서에 따르면 전 남친이 10월에 결혼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과거 신문기사를 찾아보면 손범수 아나운서와 김병찬 아나운서 모두 6월에 결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금희 아나운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미국에서 유학 중인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짝사랑을 접으려고 했는데 선배가 여자친구와 헤어짐으로써 2년 동안 교제를 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이기진 PD는 당시 이금희와 남자친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왔고 남자 쪽 어머니가 이금희를 예뻐해서 생일도 챙겨줬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윤영미 아나운서는 들리는 얘기로는 남자친구가 이금희와 2년 교제 후 다시 전 여자친구에게 돌아갔다더라며 그 때문에 이금희가 몇 년 동안 매우 힘들어했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윤영 아나운서가 혹시 그 남자가 김병찬 아나운서가 아니냐는 소문이 있더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방송인 김현욱은 두 사람이 방송을 많이 해서 그런 소문이 났을 수 있겠지만 서로 자신의 이상형이 아니라고 확고히 밝히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김병찬 전 아나운서는 지난 1998년 결혼에 골인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08년 한 매체는 협의 이혼했다는 보도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김병찬 전 아나운서의 이혼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김병찬 전 아나운서는 부부 생활 중에 다툼으로 인하여 법원까지 간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이혼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혼 기사로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됐다. 취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황당하다고 덧붙이며 김병찬 전 아나운서의 이혼설은 일단락됐습니다. 아울러 이금희 아나운서는 지난 2007년 무려 가수 조용필과의 스캔들이 터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 스캔들의 원인 제공자는 선배 아나운서였던 오영실 아나운서였는데요. 과거 이금희 아나운서가 오영실 아나운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때 오영실 아나운서가 장난스럽게 요즘 이금희 아나운서가 가수 조용필과 사귄다는 말이 있다면서 그 말을 들은 이금희의 표정이 보고 싶다며 질문을 한 것이 스캔들의 발화가 되었죠. 당시 이금희는 조용필과의 스캔들에 대해 언급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반응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공개방송에서 선배 아나운서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자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지만 당시 방송 이후 온 국민이 두 사람의 스캔들이 있었냐며 일이 아주 커지게 된 에피소드였습니다. 어쨌든 이금희 아나운서는 현재도 미혼이지만 그간 독신을 고집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간 소개팅도 몇 번 했지만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상대방이 어려워하며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던 적도 많았고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일이 바빴던 점도 컸다고 합니다. 이번 집사불체에서 2살 언니이기도 한 가수 이선희와 20년 지기 친구로 지내는 이금희 아나운서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는데요. 이금희 아나운서도 어서 빨리 좋은 인연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또한 예전에 개그 콘서트 생활의 발견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송중근이 여자친구로 출연했는데요. 이금희는 자신을 보자마자 이 아줌마는 뭐냐고 맹공을 퍼붓는 신보라에게 아줌마가 아니라 아가씨다 라고 침착하게 대응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아나운서답게 송중근과 신보라의 잘못된 단어를 즉석에서 바로잡았는데요. 송중근이 우리는 6월부터 만났다
에서 6월을 6월로 발음하자 중군씨 6월이 아니라 6월입니다 라고 조근조근히 바로잡는 시기였습니다. 이어 당신이 아나운서면 다냐는 신보라의 말에도 이금희는 저는 평범한 여자이다. 매일 아침 8시 25분에 마당에 나간다. 아침마당 꽤 괜찮다며 자신이 MC로 활약하고 있는 KBS 아침방송 아침마당을 깨알 홍보해 관객을 폭소케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편 영화배우 정우성이 방송인 이금희를 위해 이벤트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정우성은 2018년 12월 11일에 방송된 KBS 쿨 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에 깜짝 전화 출연으로 듣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신의 오랜 팬으로 알려진 DJ 이금희의 생일을 맞아 직접 이벤트를 열어준 것입니다. 생방송 중 생일 축하 전화를 받은 이금희는 정우성 씨는 시간이 갈수록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인데 정우성 씨가 그런 사람 같다. 정우성 씨가 나의 이상형이 맞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매일 손톱이 자라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나이 들수록 더 좋은 사람, 좋은 선배로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정우성 씨에게서 많이 배운다. 배우로서 인간적인 면에서도 존경하는 분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아침마당에서는 전 프로게이머 이묘한을 불러놓고 엄한 소리만 늘어놓아 e스포츠 팬들에게 맹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는 이금희 아나운서의 잘못이라기보단 아침마당 기획 자체가 잘못된 게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진행하던 파워 인터뷰에 이묘한이 출연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우려와는 달리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진행으로 과거의 비난은 대부분 사그라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등진 지인을 보고 충격을 받아 체중을 2자릿수 이상 감량한 적도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저혈압에 과로가 겹쳐 실신에 아침마당을 손범수 단독으로 진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이어트 당시에 고생을 많이 했는 듯 합니다. 참고로 당시에 기존에 후덕했던 외모에서 청순한 이미지로 탈바꿈 되었다 보니 이러한 미모 때문에 CF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이금희의 이미지 변신이 상당히 화제가 되어서 한밤의 TV 연애에 조영구가 인터뷰를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영구는 수줍게 러브샷을 부탁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요요 현상 때문인지 언제부턴가 원상 복귀되었고 더 후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복스럽고 육덕적인 이금희를 좋아했던 일부 팬들은 환호를 외치기도 했었죠. 현재는 후덕한 체형을 유지 중입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후덕한 마음과 씀씀이는 타인의 모범과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약점을 덮고도 남습니다. 실제로 2000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당시 상봉장에서 가족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눈을 맞추며 대화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배려를 보인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목소리가 너무나도 좋으며 각종 프로그램의 나레이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극장, TV동화, 행복한 세상 나레이션을 담당했다는 사실로 매우 유명했었습니다. 최근에는 EBS 1TV 한국기행의 나레이션을 하고 있으며 가끔씩 같은 방송사의 다큐프라임도 나레이션 하고 있습니다.